안녕하십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최형자입니다. 오늘 오는데 보니까 가을 하늘이 엄청 높고 푸르고 뭉게구름, 양떼구름이 가을을 만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사연은 또 다른 여인을 만나야 할까라는 사연과 또 두 번째는 새롭게 만났는데 좋아는 하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관계 가질 때마다 질 통증이 있어서 호소하는 그런 사연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주제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공감과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연을 가지고 먼저 사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사별, 그러나 삶은 계속된다. 여기에서 이제 주 제목은 또 다른 여인을 만나야 할까라는 72세의 그 탁 영감님께서 이제 첫 번째 아내도 사별을 했어요. 또 두 번째 또 어렵게 만나서 또 사랑하게 되었는데 또 그분도 암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혼자 있는 외로움이 또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여인을 만날까 하는 그러한 이제 고독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또 나는 왜 여인을 만나면 사랑하게 되면 여인은 왜 내 곁을 떠나지? 라는 그러한 마음에도 괴로워하셨고 또 이제 돌아가신 사별한 첫 번째 여인, 두 번째 여인에게도 재서러움, 미안함, 그러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외롭고 힘든 가운데 이제 사연을 주신 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탁 어르신도 누구나 이제 그렇게는 될 수가 있지만 나에게는 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이렇게 사별을 맛봐야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사별을 겪은 독거 노인의 삶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삼촌 같은 경우에는 10번째 숙모님이 계셔요. 이제 10번째 숙모님하고 나중에는 노후를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가셨어요. 삼촌은. 우리 삼촌에 비하면 삼촌은 10번째 여인을 만났는데 이 탁 노인은 이제 두 번째 여인을 이제 보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를 병으로 떠나 보내고 고독을 딛고 두 번째 배우자를 이제 만나서 행복을 찾았으나 또다시 사별을 한 올해 72세가 된 독거 노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배우자에게는 정말 젊었으니까 청춘을 다 불살놓은 거죠. 예, 거기에서도 이제 아이도 놓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독으로 견디다가 또 누구의 소개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배우자를 만났는데 두 번째 배우자에게는 노후로 이제 노년 생활기로 두 분이 굉장히 또 사랑을 했던 사이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10년을 두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독과 상실감으로 살아왔으나 총명하고 귀여워 그 두 딸이 있었기에 총명하고 귀여운 두 딸이 있었기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텃밭에서 채소도 조금씩 가꾸면서 두 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평온한 안정을 찾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두 딸도 결혼하여 사위들과 손주들은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텃밭에서 가꾼 야채랑 작은 앞마당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기 위해서 가끔씩 모여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은 저가 그 관리하는 그 독거노인 대상자예요. 72세인데 굉장히 깔끔하시고 아주 건강하고 조그만한 그 한옥집 비슷한 데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텃밭도 가꾸시고 저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면 굉장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또 음료수까지 갖고 와서 또 저를 접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러한 사연을 듣게 된 케이스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첫 번째 아내와 함께 한 삶은 아름다운 기억 속에서 간직한 채 외로움과 고독은 함께 밀려오기도 하였습니다. 25년 정도 긴 세월을 고독과 쓸쓸하고 적막함을 살아왔는데 7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6살 연하의 김 여사를 소개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 여사도 전 남편하고 한 15년 전에 사별하고 아들, 딸은 출가하고 혼자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했는데 지금은 슈퍼마켓이 아니죠. 이제 조그마한 마트로 편의점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 나름대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생활력이 강하고 당당한 김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독거노인 이제 뭐 고독사, 외로움 이러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한번 이제 뭐 반찬도 갖다 드리고 생활 필수품도 갖다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그 김 여인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아주 곱게 늙으셨고 단정하신 분이셨어요. 건강해 보이셨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집에서도 뭐 밥도 드시고 또 이제 이 탁 노인도 그 파주에 가서 그 김 여사 집에 가서 또 식사도 하시고 가끔씩 밤도 보내고 오시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서로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기에 만나면 다시 한번 행복을 되찾고자 맛있는 맛집도 가고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또 공원에서 손도 잡고 산책도 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첫째 아내의 생각은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기억 속으로 가물가물 잊혀지면서 이제 김 여사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사귀기 시작했죠. 그렇게 만나다 보니 정도 들고 또 만났다 헤어지기도 싫어서 살림을 합치면 어떻겠느냐고 이제 그 노인이 먼저 김 여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은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따로 또 봐주셔야 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서의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게 서로 이제 자녀들은 서로 뭘 이 나이에 살림을 합치느냐 그냥 따로따로 살아야지 하고 이제 탁 영감님께서는 아들이 또 아빠 혼자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여자친구 만나서 같이 생활하면 더 좋겠다 하고 그쪽에서는 오케이를 하는데 김 여사 쪽에서는 무슨 엄마 지금 이 나이에 또 사별했는데 또 연세도 많은 노인하고 또 무슨 살림을 합치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한 케이스예요. 우리 딸은 아빠가 외로우면 재혼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김 여사의 아들과 딸은 무슨 그 나이에 재혼이냐며 극구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이제 노인은 자식의 반대로
경기도 이제 파주 김포공항에서 약 1시간의 지하철역으로 오고 가며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때로는 이제 뭐 드라이버도 할 때는 이 탁 어르신이 김 여사에게 이제 집까지 또 모셔다 주기도 하고, 또 김 여사도 편의점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알바생을 두고 가끔 자유롭게 서로 만남이 자주 오고 가게 됐고, 또 김포공항 쪽에서 놀러 와서 드라이버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같이 먹고, 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너무 제2의 인생 2막을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서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만나지 못할 때에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영상 통화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탁 어르신은 굉장히 예의도 바르시고 점잖으시고 좀 젠틀맨이셨어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할 때도 그 김 여사에게 예의를 다 갖추기 위해서 샤워도 하고, 정말 그 영상 통화지만 김 여인을 만나는 것처럼 양복에다가 넥타이까지 다 메고 조금이라도 그 김 여사에게 이제 좀 멋지고 건강하게 보이려고 그 거실에 딱 앉아서 그렇게 영상 통화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쟁이시죠. 그러면 이제 김 여사도 저를 만나고부터는, 그 전에 남편하고 이제 사별해서 있을 때는 그냥 슈퍼마켓 하면서 정신없이 생활을 했는데, 이 탁 노인을 만나고부터는 자기도 가꾸게 되고 거울도 자주 보고 그렇게 되겠죠. 내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울도 자주 보게 되겠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에 가서 이제 파마도 하고 뭐 드라이도 하고, 그전에는 화장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고급 화장품도 구입해서 얼굴에 바르고,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입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시니어들이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누가 날 봐주나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들,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또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나는 이제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나도 여자다라는 그런 마음이 김 여사의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맛집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고, 김 여사가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파주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그 영상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괜찮다, 컨디션이 좋다라고 했었고, 이제 탁 영감님도 다른 일이 있어 이제 만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전화를 기다리기는 했어도, 또 보고 싶기는 했어도 문자로 안부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이제 그냥 평소 때와 달리 김 여사는 그냥 아침이 되면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이제 문자로 서로 주고받고, 또 이제 탁 어르신도 김 여사에게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그냥 서로 잘 지내겠지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고 불안한 마음에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도 안 되고 문자에 대한 답도 없었습니다. 이제 불안하겠죠. 계속 만나기도 하고, 어느 날 만났을 때 소화가 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찍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고, 또 가끔씩 이제 그 김 여사가 또 이 어르신 댁에 와서 또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사별은 했지만
더 이상의 노년기의 그 부부로서 이렇게 살을 맞대며 살아가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문자도 끊어지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탁 어르신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 김 여사의 딸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앞불사 김 여사는 이미 2달 전에 어머님께서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딸은 재혼을 반대한 것이 미안해서 이제 이 노인에게 전화도 연락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 김 여사는 알리지 말라고 해서 엄마의 그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저도 이제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의 사별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제 노년기에 두 분이 잘 만나서 재밌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만난 여인도 사별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 여사를 만나면서도 늘 전처에게 미안했고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감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신혼 때 했던 그러한 감정을 오롯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김 여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신 편이죠.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감정을 김 여사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또 사별을 하다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고민이 되죠. 그래서 또 이 탁 어르신은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면 세 번째 여인을 만나도 좋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이 어르신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나의 마음은 또 이러하니 또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여인과 사별하고 나니 이제는 쓸쓸함, 고독함, 적막함, 공허함, 마음속에 두고 있기에는 이러한 그 마음을 자기 혼자서 정말 이 혼자 사는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노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마음을 뭐 주변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또 취미생활도 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권유는 하지만 아직 노인복지관에는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외롭게 있으면서 그래도 김 여사하고의 만남이 너무 소중했고 첫 번째 그 부인하고 사별을 했을 때 그러한 마음을 온 열정을 다 끌어올려서 두 번째 여인에게 사랑을 했는데 또 두 번째 여인마저 이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분은 또 다른 여인을 만나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또 만나야 돼요? 아니면 이제 두 번까지 했으니 그냥 혼자 사는 즐거움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그분에게 정답은 뭐라고 드릴 수는 없었으나 이제 탁 노인이 그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또 지금 72세고 또 뭐 100세 시대이고 하니 이 생명은 어떻게 될 줄은 모르나 이제 일단
할아버지께서 그 두려움의 뿌리를 먼저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생각하면 또 잃게 될까? 세 번째 여인을 만나면 또 첫 번째, 두 번째처럼 또 잃어버리게 될까 하는 상실 공포감, 그 상실의 기억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사랑을 하면 곧 이별로 끝난다. 이러한 그 무의식적인 믿음을 심어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내가 세 번째 여인을 만난다면 또 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면 하는 그 자기 보호 본능이 또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정말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좀 찡해요. 우리 또 두 번째는 시선을 한번 바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면 또 고인이 또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사별은 뭐 그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다 운명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실패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또 노년이 이제 또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만남을 또 보는 시선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 노인 뭐 첫 번째도 사별하고 두 번째도 사별하더니 또 이러한 이제 자기의 아들은 적극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나라고 이제 호응은 해 주었지만 그래도 또 주변에 있는 친척들 그런 반대 또 사회적인 편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탁 노인은 좀 시선을 바꾸고 이제 좀 마음을 정리를 이렇게 서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내 노년에 다른 여성으로부터의 그러한 감정, 또 다른 여성에게서 맛보는 행복, 또 다른 여성에게서 주는 그 기쁨,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혼자 살아가는 또 혼자의 그런 기쁨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을 탁 노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구체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살아내기. 예, 혼자만의 공간도 괜찮지 않아요? 혼자서 아침을 맞이하고 혼자서 또 산책도 가고 혼자서 운동도 하시고 또 물론 옆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사별을 한 몸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생 후반전이 또 사랑하면 이별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 더 남은 여생을 건강으로 지키면서 식사도 제때제때 하시고 또 그 텃밭도 가꾸시고 하니까 뭐 유기농 그 야채도 드시고 아주 건강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혼자서 시간도 긍정적으로 보내시고 또 이게 사별이 나의 그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노인정에 가서도 노인정에 뭐 혼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별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어 보는 것도 좋고 내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갔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아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목적을 가볍게 두기. 그냥 이제 뭐, 세 번째 여인을 만나도 좋기는 하지만, 그 목적을 좀 자신이 이제 그동안에 지켜온 삶을 자기가 이제 잘 이렇게 터득하면서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남의 목적을 가볍게 두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서 지금은 그 사별의 아픔이 있기는 하겠지만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또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기억 속으로, 좋은 추억 속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사랑은 나이를 세지 않는 그 희망의 다짐을 하게 해주고, 사별은 우리의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깊게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새로운 만남,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써내려가는 또 다른 제 인생 2막의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았는데,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시니어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다시 찾은 설레임, 그러나 질통증의 벽. 네. 우리 이러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호르몬이 이제 저하되면서 질벽에 그게 피부층이 얇아지고 또 폐경기가 되고 하니까 모든 여성들은 이러한 고통을 다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통증의 벽이라는 사연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경우도 있지,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66세 피부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10년 전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첫날에 개인 택시를 뽑고 아주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친구한테 여자친구 있으면 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개인 택시를 뽑은 날에 또 이 지금 사연을 주신 분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70세인 그는 20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골프 선수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 택시 하나 해서 생활하고 있죠. 개인 택시는 일반 회사 택시와 달리 근무 시간 제한이 없고 탄력적 근무라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집중 근무를 하고 또 한가한 시간에는 쉬는 날도 많아서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자영업으로 예약 손님을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약속을 할 수 있었고 이제 피부샵을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개인 택시를 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시간만 되면 개인 택시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합니다. 특히 자주 가는 곳은 사찰 탐방이었습니다. 사찰 주변은 굉장히 그 관광지라 볼거리, 먹거리, 산새, 들새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서로의 과거들을 사찰 주변에서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번잡한 세속의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사찰 탐방을 우리는 자주 했습니다. 그이와 있는 시간들도 행복하고 기뻤지만 불전의 분위기와 종소리, 향냄새 같은 감각적 요소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처음엔 소개받을 때 서로 친구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감정은 없이 그냥 이제 마사지 샵도 운영하고 자주자주 만나게 된 거죠. 여러 차례 만나다 보니 내 마음의 쉼터도 만났고 그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데이트는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 남녀 간의 친구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은 뭐 친구로서만 지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는 사찰에 갔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한 잔, 두 잔 마신 술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택시 기사라 평소에 술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제 술 마시니까 운전도 물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근 모텔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자친구로 뭐 이렇게만 했는데 그렇게 이제 환경이 안 만들어진 거죠. 단순한 충독인지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각각 15년 만에, 20년 만에 첫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설레겠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서로는 성생활 한 지도 오래되어 설레임, 기대감도 있었지만 긴장과 두려움도 있었고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교차되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신뢰감은 더 이제 친밀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서로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편이었고, 저도 여자구나,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였음을 알았고, 그이도 오랜만에 신체 건강한 남자였다고 하였습니다. 아유, 재밌었겠죠, 첫날 밤에. 그 뒤로부터 우리는 이제 모텔에서도 자주 만나고 또 호텔에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나이 들면 열정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껴안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는 첫날 밤 이후로부터는 둘째 날 밤, 셋째 날 밤 그렇게 자꾸 보내니까 굉장히 이제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정해서 만나기도 그렇고, 이제 서로의 일터도 있으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이제 그 빌라에 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자기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래서 그냥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처럼 그렇게 생활을 이제 그 여자 집에서 하게 되었죠. 거기에는 이제 손주가 한 명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손주인데, 손주도 그냥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잘 그 동거인 가족으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터 질 통증이 생겨서 그 이후엔 통증 때문에 관계가 싫어졌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는 첫날 밤 지낼 때 둘째 날 밤, 셋째 날 모르다가 이제 살림을 합하고 그러니까 더 부부 관계가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질 통증이 있어서 이제 산부인과에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질 통증이라며 성관계 중 마찰에 의해서 골반 저근육, 긴장 또는 과다한 세정제 사용 등으로 여러 가지가 원인이었답니다. 질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골저반 왼쪽 그 다리 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다리를 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선생님께서 호르몬제를 사용해 보라고 해서 처방을 받아왔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내용은 질 통증에 있는 벽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사례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녀온 후에 이 남자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그래, 이제 좀 너무 우리가 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이게 자주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조심하자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또 6개월에 한 번 하지만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눈을 뜨고 또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같이 이제 사별 후, 이혼 후에 또 이제 다른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랑 이렇게 살다 보니 또 그거에서 또 신혼 때처럼 같이 이게 평행선을 이루고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가야 되는데 그 노후에 오는 이러한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주는 호르몬제 사용 후부터는 통증은 조금은 줄었으나 할 때마다 한 개씩 사용해야 하는데 저는 2개를 질 속에 삽입한답니다.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호르몬제 종류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 사연 마저 읽어 드릴게요. 그이는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냐며 마냥 좋아하는데 저는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라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고민이 되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재미는 있는데 마음은 또 설레이기는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호르몬제를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처방을 받아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근데 그 호르몬제가 또 약국에서 파는 거하고 반드시 이거는 의사 선생님 처방 하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좀 많은 돈이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그렇게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는데요. 이제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꿈꾸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 내어서 한번 여기 호르몬제를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제 62세 정도 되고 하니까 그 자궁 척출 수술도 했어요. 아예 그 자궁이 있느냐, 빈궁마마냐, 아니면 또 자궁이 있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제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관계 형성을 이왕하면 즐겁고 재밌게 하셔야 되잖아요. 통증 없이. 그리고 또 꼭 뭐 그 관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얼굴에 이제 뭐 붉은 홍조가 낀다든지 또 잠이 오지 않는다든지 또 골다공증 예방에도 호르몬제를 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국소 호르몬제는 질 건조 때문에도 하고 성교통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하고 또 그 질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삽입을 하다 보면 수축도 하기도 하고 또 평창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질염을 중심으로 해서 호르몬제를 선택하셔야지 그냥 뭐 약국에 가서 러브제를 사용해서 쓴다라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궁이 뭐 빈궁마마이냐 아니면 자궁이 있는데도 그러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자궁이 있는 사람은 프로게스틴 병용을 꼭 하셔야 되고 또 뭐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도 이걸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경구용이 있어요.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쓰는 것이 있고 또 에스트로겐 하고 복합제로 프레마린이라는 그 약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을 받으셔서 하고 또 패치, 겔 형태로 있기도 하는데
이제 가볍게 패치로도 넣기도 하고 호르몬 겔이라고 해서 겔을 또 넣기도 하고 크림으로도 하는데 요즘은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뭐 그 질 안에 줄기세포, 양수 줄기세포도 넣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템포처럼 생겨서 이제 경구용 이렇게 알약처럼 생겨서 있는데 그거는 좀 삽입하기가 어렵죠. 그 알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분이 다시 만나서 설레이고 새롭기는 하지만 이 성교통 때문에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건데 꼭 두 번째 만나서 꼭 뭐 성생활을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이러한 것보다도 사랑이냐 또 성적인 친밀감이 얼만큼 있느냐 이러한 거로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뭐 삽입하고 아프면서까지 그런 하는 것보다 이 사찰 탐방을 즐긴다고 하니 좀 정서적 교감으로 해서 정말 내 곁에 당신이 늦게라도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함께 있어서 좋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함께 또 자고 함께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대화를 하시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아픔이 있었던 두 분이었기에 서로 존중해주고 정말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배려해주고 또 뭐 개인 택시를 하고 마사지 샵을 하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서로 위하고 또 서로 안아주고 정말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노후에 제 인생 이막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노라 하는 그 솔직한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늘 그 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솔직하게 꼭 우리 뭐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또 호르몬제 그것까지 삽입해 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손잡고 또 포옹하고 또 뭐 사찰을 저를 엄청 많이 돌았더라고요. 사찰 여기저기 또 탐방도 하시고 그곳에 계시는 스님하고도 많은 대화도 나누어서 꼭 우리 노년의 그 성생활이 꼭 성생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이제 늦게 만났으니까 관계를 잘 지키고 또 아프면 뭐 병원에 가서 의료적인 도움도 받으셔야 되죠. 또 상담도 받으시고 우리 사람은 혼자가 살 수는 없어요. 그죠? 함께 관계를 지키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손잡고 공원에도 돌고 또 운동도 함께 하면서 헬스장에도 같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좀 다른 곳으로 좀 분산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 글자는 헤어질지 아닐지는 그 남자친구가 연애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꼭 연애라고 하면 뭐 성관계를 하고 삽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이 훨씬 우리 노년의 생활을 건강하게 신체적으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우리 시니어 액티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신비로운 사례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